안녕하십니까, 정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1강 원시 고대 사회를 배워보게 될 건데요. 오늘 배울 부분들은요 우리나라의 선사시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시 사회를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원시 사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뭘까요? 저는 원시인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원시인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최초의 인류가 저는 떠오릅니다. 자, 최초의 인류, 남방의 원숭이라고 불리우죠. 이 남방, 따뜻한 지역이겠죠. 따뜻한 남쪽 나라. 이곳에서 자라나는 열대과일 뭐 이런 것들을 채집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남방의 원숭이는 직립보행을 시작을 합니다. 호모 에렉투스라고 불리우는 곧선 사람, 곧선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문명이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손을 사용하게 되죠. 자, 손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 손 사용을 하게 되면 지능이 발달된다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 손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음식을 이제 입으로 뜯지 않아도 되고 손으로 뜯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손으로 음식을 뜯게 되니까 입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과거에는 입이 커야지 잘 뜯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명할 수 있는 공간들,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언어가 발달하게 되면서 폭발적인 인류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언어의 발달은요. 만물의 영장인 인류를 만들어내게 되죠. 우리 인류는요. 다른 동물들보다 작지만 다른 동물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언어의 발달과 지혜의 발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농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농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정착 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모습들은 똑같이 우리나라 선사시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농업의 발달은요. 씨를 보관하기 위한 토기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요. 토기의 발달이 또 이제 다른 도구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도구의 발달이 문명을 만들어내게 되고 문명은 이제 큰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인간의 사회는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큰 사회를 4대 문명으로 뜻하기도 하죠.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인류의 발전을 보시면요. 도구로 추론을 해가면 훨씬 더 인류의 발전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발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들은요. 선사시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제가 선사시대를요.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자, 선사시대. 이 선사시대의 이 선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선이라는 말을 가질 수 있죠. 사는요. 역사,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사시대라는 것은요. 역사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 이전 시대의 역사는요. 어떻게 쓰여지죠? 문자를 사용해서 역사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선사시대를 문자 사용 이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이 시대를 알아봐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사시대 이제 문자 사용 이전 시대니까 문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를 우리는 살펴보면 되겠죠. 문자가 언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철기 시대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들은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석기 시대.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고 출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습보다는 예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더 따라오기 쉬우니까 한 번쯤 끊어서 구석기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약 기원전 70만 년 전, 70만 년 전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경제생활은 어땠을까요? 이 시대의 경제생활은 아까 남방의 원숭이 들어보셨죠? 따뜻한 남쪽 지방의 많은 열매들을 어떻게 해요? 채집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수렵과 우리 사냥을 수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수렵과 채집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동 생활을 하게 되죠.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이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사는 곳은 맨날 바뀔 거예요. 집을 짓고 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디서 쉬었을까요? 동굴이나 바위 그늘, 그리고 막집, 지나가다 막 지었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천막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굴, 바위 그늘, 막집 이런 곳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유적지를 외우기 어려우실 텐데 유적지의 이름 중에 동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라는 거 추론할 수 있죠. 외울 필요가 없죠. 상원, 검은모루, 동굴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 구석기 유적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 시대의 도구는요. 뗀석기. 석기를 떼어내게 되는데 이 뗀석기의 발전도 보셔야 됩니다. 자, 뗀석기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전기의 뗀석기는 이제 그냥 한 가지 도구로 모든 것을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뭐 주먹도끼와 같은 것들로 이제 동물을 때려잡는 데 사용도 하게 되고 조리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되는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쓰임새를 사용을 하는 시대의 도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기에 되면 이제 쓰임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후기에는 정교해진 뗀석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간석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시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책의 구석기 시대를 살펴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전기구석기, 중기구석기, 후기구석기가 나옵니다. 전기구석기의 유적지는 상원 검은모루 동굴과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유적들이 전기구석기의 유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중기구석기는요. 운기 굴포리와 양구 상무룡리의 유적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후기구석기는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다 외우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러한 유적지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시고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를 문제풀이 할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 도구는요. 또 뼈를 사용을 하는 뼈도구 또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냥도구로서 주먹도끼, 찌개, 팔매돌, 그리고 조리도구로서 글개와 밀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시대의 사회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시대의 사회, 아까 우리 최초의 인류가 누구라고 그랬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했어요. 남방의 원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숭이들은 어떻게 다녀요? 무리지어 다니죠. 그래서 무리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리사회, 그리고 평등한 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요. 풍요로운 사냥감을 얻기를 바라면서 뼈를 사용한 예술품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고래와 물고기를 새긴 조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석기 시대를 지나서요. 이제 우리는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하는데 자, 중석기 시대라고 해서 과도기적 단계의 석기 시대도 존재했었으니까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기에 잘 나타나 있네요. 자, 신석기 시대, 이제 인류의 문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이 시기가 왔습니다. 신석기 시대는요, 기원전 8,000년 전부터 이렇게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신석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요, 뭐냐면 신석기 혁명입니다. 신석기 혁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농업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농업혁명, 농경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경제 생활을 살펴보게 되면 자, 수렵과 채집의 단계에서 이제 농경과 목축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농경과 목축을 시작을 하게 되니 이제 이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나보다 발전하지 못한 미개한 원숭이들이 와갖고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우리 이동 생활에서 이제 정착 생활로의 전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대의 농경은 어땠었을까요? 이 시대의 농경은요, 아직 농경의 시작이기 때문에 조와 피와 수수와 같은 단순 농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조, 어떤 건지 아세요? 병아리 모이 아세요? 네, 병아리 모이, 노란색 작은 알갱이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별로 부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단순 농경을 실시했기 때문에 수렵과 채집을 병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행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수렵과 채집을 병행하였다. 많이 틀린다는 부분입니다. 자, 농경이 시작됐어요. 농경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수렵과 채집은 안 했을 거야, 이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단순 농경이니까 수렵과 채집을 병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것들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벼농사의 시작은 언제부터 되게 되냐면 청동기 시대부터 벼농사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좁쌀이라는 말, 유적지에서 좁쌀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이 좁쌀은 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탄화된 좁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신석기 시대의 그 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쌀이라고 그냥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탄화된 좁쌀은 신석기 시대의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주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정착 생활을 했으니까요. 움집을 짓고 살았을 겁니다. 이 움집의 형태는요. 원형의 형태였고 반지하 형태의 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형의 형태고 반지하다. 그리고 화덕의 위치가 중앙에 있게 됩니다. 자, 화덕의 위치가 중앙에 있다. 오리엔테이션 들으셨으면 중앙에 있다라는 의미로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원형으로 생긴 곳에 자, 화덕의 위치가 중앙에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또는 둘러싸서 잠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네요. 자,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시대는요, 뭘 추론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따뜻한 평등 사회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요. 우리 오리엔테이션 한번 안 가봤던 사람들은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거는요. 또 도구의 발달과 또 많이 연관이 있는데요. 이 시대는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보관하는 토기들이 발달하게 돼요. 신석기 시대의 토기, 어떤 토기가 있었을까요? 네,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요. 대표적인 것이 빗살, 무늬, 토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빗살무늬 토기는요. 빗살무늬 토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뾰족하게 생겼기 때문에 땅에 박아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 땅은 도구가 발전되지 않은 시기에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무른 땅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른 땅은 모래와 진흙이겠죠. 모래와 진흙이 많은 곳 어딜까요? 어디 있어요? 하천이나 바닷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빗살무늬 토기를 통해서 이 신석기의 주거지는 하천이나 바닷가에서 발달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추론할 수 있는 거 있네요. 하천이나 바닷가에서 가장 채취하기 쉬운 것들, 물고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개가 가장 채취하기가 쉽겠죠. 물고기 잘 안 잡히잖아요. 예, 조개가 가장 잘 잡힐 겁니다. 자, 조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개라는 키워드는요. 신석기 시대에만 나와요. 조개 무덤, 조개 칠해거리, 조개 목걸이, 조개 가면 뭐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나타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밖에 우리가 이 시기에 토기라고 얘기하면 이름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압인문 토기라고 하는 눌러찍기 문, 눌러찍는 도장을 찍는 것처럼 눌러찍기 문이라는 건 모양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토기들이 발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도구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천과 바다에서 조개도 채취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처럼 물고기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나타나게 돼요.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원시 수공업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감이나 그물을 짜기 위한 원시 수공업이 발달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밀려나긴 했지만 구석기 시대보다 더 발달된 석기인 간석기, 갈아서 사용을 하는 간석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좀 더 정교해지는 화살촉, 작살촉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 신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신석기 시대의 사회를 좀 살펴보게 되면 농업을 시작을 했대요. 우리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농사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력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씨족을 이루고 같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씨족 사회가 나타나게 돼요. 자, 씨족 사회가 나타났어요. 우리 종례혼을 실시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근친혼이 실시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좀 더 다른 유전자, 잘못된 유전자가 발생이 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족 외부에서 결혼하는 조계혼이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조계혼이 발달하게 되고요. 또 이 시대는요. 농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종교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종교 발전에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자, 애니미즘이라고 얘기를 하면 애니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동식물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 달, 바위, 나무와 같이 무생물을 믿는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믿는 이러한 것들이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의 뜻의 애니는요. 애니메이트라는 뜻의 활력을 불어넣었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테미즘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식물입니다. 네, 동식물을 믿는 거. 그리고 이 샤머니즘. 자, 샤머니즘 같은 경우에는 샤먼을 믿는 거예요. 샤먼은 무당, 주술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빌었는데 풍요롭지 않아요. 그냥 홍수, 가뭄이 막 들고 그러니까 잘 비는 친구들, 영역이 있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빌면 비도 그치고 비도 오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샤먼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무당, 주술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간절히 원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조상들에게 빌게 되죠.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의 그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시대의 유적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시대의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제주 한경 고산리.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요. 제주 한경 고산리에 제가 사진을 찍으러 예전에 갔었는데요. 유적지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요. 제주 한경 고산리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물관도 없고 그냥 간판 하나가 꽂혀져 있고 그 유적지 개발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벌판을 보고 온 제가 한 20년 전에 그걸 봤었는데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재미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강원도 고성 문암리, 강원도 양양 오산리, 그리고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 조개 뭐라고 그랬죠? 신석기라고 얘기했죠. 이런 키포인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조개 껍데기를 통해서도 신앙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요. 또 유적지 지도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주도의 유적지 지도에 점이 찍혀져 있다. 이랬을 때는 신석기가 거의 80-90%가 신석기 유적지니까 그런 것도 팁으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청동기 사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청동기 사회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이 청동기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철기 사회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청동기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최초의 국가가 등장을 한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이 시대에 등장한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이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또 뒤에서 한번 배워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기원전 10세기 정도에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시대의 경제 생활은 신석기 시대와 거의 비슷한 농경과 목축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이 농경과 목축을 실시를 하게 되면 뭘 하게 돼요? 정착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청동기 시대에는요, 이러한 정착 생활의 포인트를 맞추시지 마시고요. 청동기의 테마는 계급의 발생입니다. 청동기의 테마는 계급의 발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계급의 발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농경의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됩니다. 이 시대는요, 신석기 시대와 달리 이제 농경 기술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벼농사의 시작이 이제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남는 생산물, 이제 배가 부르니까 남아서 모으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유 재산을 형성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유 재산이 계급을 만들어내게 되죠.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그래서 돈을 빌리고 부채 노비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급의 발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청동기 사회에서 계급의 발생을 포인트로 맞춰서 유적도 살펴보시면 또 쉽게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들은 뒤에서 살펴보게 되고요. 자, 주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대의 주거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똑같이 움집을 짓고 살았어요. 움집을 짓고 이때는요, 이제 직사각형의 지상가옥, 그리고 또 화덕의 위치가 이제 가장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화덕의 위치가 가장자리로 이동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화덕을 쬐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따뜻한 사람들이 어때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추워지겠네요. 이제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급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석기 시대가 평등사회였다면 이 청동기 시대는 이런 거 하나조차도 계급의 발생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도구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만 있을 거라 이런 생각들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가 반달돌칼이거든요. 반달돌칼. 다른 말로 벼이삭 자르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벼이삭 자르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벼이삭 자르개는 벼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반달돌칼, 아직까지도 목재기구와 돌기구를, 석기를 사용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청동기는 아주 귀했기 때문에 지배층의 무기나 주술 도구로 사용이 됐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은 뭐냐면 비파형 동검이에요. 비파형 동검. 그리고 뭐 청동 거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청동 거울 중에서도 우리가 그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친 무늬 거울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거친 무늬 거울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시대 유적 중에 고인돌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강화, 고창, 화순 이런 지역들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고인돌이 계급의 발생을 또 알려줍니다. 고인돌이 뭐예요? 고인돌 이런 거죠. 무덤이죠. 무덤이에요. 근데 이 돌을 올리려고 그러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이것으로 뭘 추론할 수 있습니까? 많은 노동력들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고인돌이 계급의 발생과 연관지어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 고인돌,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은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이 유물들이 나오는 곳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이라는 것도 체크하시고 가셔야 되는 것이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회 살펴볼까요? 이 시대의 사회, 계급사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급사회이자 또 이러한 계급사회의 이 것들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거. 지배를 하려고 해도 피지배층한테 나는 왜 너희들을 지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선민사상, 선택받은 민족이란 뜻이에요.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우리 고조선 신화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온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어. 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집안에서도 가부장, 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 청동기 사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농경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울주 방구대 바위 그림이나 또는 고령 알터 동심원 그림, 동심원은 태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울주 방구대 바위 그림은 고래를 잡고 싶다. 이러한 것들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한 유적지가 등장하는 것이 이 청동기입니다.
자, 이 청동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철기가 점점 발달하게 되는데 점점 발달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4세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시기는요, 청동기와 거의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몇 가지 유물만 살펴보면 돼요. 이 시대에 이제 몇 가지 유물들을 살펴보면요.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뭘까요? 돈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명도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른 건 엽전처럼 생겼는데요. 자,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돈이래요. 이런 것들이 철기 문물이 발달되는 유적지에서 나타난다는 건 뭘 얘기를 해요? 중국과 교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창원 다오리에서는 붓이 발견이 됩니다. 자, 붓이 발견된다는 뜻 뭐예요? 이제 한자를 사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한자 사용은 곧 역사시대의 시작. 선사시대가 뭐라고 그랬죠? 문자 사용 이전 시대라고 얘기했죠? 문자를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 역사시대가 시작되는 이러한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철기 시대에는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영동검, 잔무늬 청동거울, 잔무늬 거울, 아이고 잘못 썼네요. 잔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청동기예요. 희한하네. 청동기 때는 석기가 사용되더니 이제 철기 때는 이게 사용되네.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이제 비파형 동검이 한국식 동검인 세형 동검. 세형 동검이라는 것은 얇은 칼을 얘기를 해요. 우리 세발낙지가 발이 세 개가 아니고 가는 발을 가진 낙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잔무늬 거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한국식 청동기 문화가 발전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 청동기를 사용한 이유는 청동기보다 철기가 셉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느냐? 청동기의 의기화라는 것은 의식용 도구를 얘기를 하는 거 의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의식용 도구로 사용을 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청동기는 이제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을 사용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청동기와 철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동기, 철기 때 무덤 같은 것들을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랬을 때 청동기 시대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2글자 이상이에요.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뭐 이렇지만 이제 철기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동무덤, 널무덤 뭐 이런 식으로 짧은 글자가 나오게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선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워보시게 되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동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유물로 추론을 해보시는 거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강에 고조선의 발전과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